자, 오늘은 중간고사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자, 근대 문물의 수용과 근대 문화의 발달을 보도록 하죠. 자,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 학습 목표는요, 근대 문물이 수용되는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개항 이후에 근대 교육과 언론, 역사 연구의 동향에 대해서, 특히 언론과 역사 연구의 동향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야 합니다. 자, 본격적으로 수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평등사회로의 이행 과정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선 후기에 이미 신분제도가 동요되어 갔다라는 걸 공부를 했어. 자, 이제 개항 이후에 오게 되면 점차 신분제도가 폐지가 되면서 평등사회로 발전돼 간다. 자, 그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자. 일단 1884년 갑신정변 우리 개혁정강 14개조에서 문벌을 폐지하고 인민평등권을 확립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지. 따라서 이 갑신정변 때 인민평등권의 확립은 신분제도의 폐지를 추구했었다. 물론 실패했지. 자, 한편 1894년 동학농민운동 때 바로 농민들은 양반 지배체제의 타도와 특히 신분제도의 폐지를 요구했지. 어디에서? 패정개혁안에서. 패정개혁안 12개조에서 공사 노비제도를 폐지하고 백정에서는 평량갓을 없애라 라는 요구를 했지. 자, 그러한 갑신정변과 동학농민운동 당시의 요구사항이 드디어 갑오개혁 때 반영이 되어서 자, 이때 법적으로 신분제도가 폐지가 됐죠. 법적으로 폐지가 된 거야. 자, 그래서 공사 노비제도가 폐지가 되고 노비의 인신매매가 금지가 됐습니다. 또한 과부의 재혼이 허용됐고 고문과 연좌제가 폐지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죠. 자, 법적으로 신분제도가 법적으로 폐지됐다라고 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보통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인식, 사람들의 생각까지도 바뀌진 않았겠지. 누구 양반 출신은 귀하고 그 다음에 노비 출신은 천하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 자체는 바뀌지 않았을 거야. 그러한 인식들은 점차 오랜 시간을 거쳐서 사라지게 되는데, 자, 그러한 신분제도의 신분의식이 사라지게 되는 것은 바로 독립협회와 애국개몽운동을 거치게 되면서 이루어져. 자, 독립협회에서는 천부인권 사상을 주장을 했지. 하늘이 부여한 인간의 권리, 예컨대 신체의 자유라든가 재산권, 언론 집회의 자유 보장을 추구했지. 이런 것들은 하늘이 부여한 인간의 권리이기 때문에 왕이라 할지라도 제한할 수 없다라는 것이고, 특히 국민주권론의 입장에서 입헌군주제 실시를 추구했고, 그 다음에 의회 설립을 추구했다라는 것도 꼭 알아둬야 할 내용이지. 자, 다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문화로 들어가서 근대 문물이 수용되는 과정을 볼게요. 정부는 개항 이후에 개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유학생을 파견했고 외국인 기술자와 교사를 초빙을 했습니다. 근대 교육을 위해서요. 자, 청에 갔던 영선사 이들이 돌아와서 무기 제작을 위한 기기창이 설치가 되었고 그 다음에 신문을 발간하기 위해서 방문국이 만들어졌습니다. 또한 화폐를 발행하기 위한 전환국도 설치가 됐죠. 또한 서양 의술도 도입됩니다. 지석영은요 종두법을 도입을 했고 따라서 천연두 예방에 앞장섰습니다. 근대식 병원으로 최초의 병원인 광해원이 설립이 되고요. 이것은 제중원으로 이름이 바뀌어서 운영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대한제국의 식산흥합 정책에 따라서 다양한 실업학교도 설립이 되죠. 자, 그 다음에 우정총국이 설치됐다라는 것. 1884년에 갑신정변이 일어난 것은 바로 우정국 개국 축하할 때 일어나게 되지. 우정총국이 1884년에 설치가 됐지만 갑신정변으로 중단되었다가 1895년에 와서 재기가 됩니다. 을미개혁 때 재기가 되는 것이고요. 전시는 청과 일본이 조선을 침략하기 위해서 경쟁적으로 가설됐습니다. 또한 이제 전기시설들, 전등과
전화도 설치가 되지. 전등은 경복궁에 1887년에 설치가 되기도 하고요. 자, 그러면 이 전등이 움직이려면 전기를 발생시켜야 될 거 아니야? 전기회사가 있어야 되겠지? 그래서 한성전기회사도 만들어집니다. 이 한성전기회사는 대한제국 황실과 미국인 콜브란이 합자해서 만든 회사였죠. 자, 뿐만 아니라 이제 전기가 만들어지니까 이 전기로 운행되는 전차도 가설됐어요. 그래서 서대문에서 청량리까지 전차가 가설되죠. 이것은 언제였냐면 1899년이었습니다. 1899년에 이제 전차가 가설되었어. 대한제국 시기죠? 자, 한편 철도 봅시다. 철도는 일본이 가설을 하게 되는데 최초의 철도는 경인선이야. 자, 경인선 역시 1899년이야. 그러니까 전차와 그 다음에 경인선 모두 1899년에 가설됩니다. 자, 경부선은 1905년, 경의선은 1906년에 가설되는데 이런 것들은 일본이 바로 군사용지, 특히 경부선과 경의선은 러일 전쟁 당시에 군사적 목적으로 일본이 가설했다라는 것이고요. 또 이 철도를 부설하는 가운데 철로가 지나가는 땅이 있겠지. 그 땅. 또 역을 세워야 되니까 역을 세우기 위한 땅이 있겠지. 자, 그 땅을 일본이 약탈해가는 그러한 수단으로 삼기도 했죠. 따라서 이러한 근대 문물의 수용은요, 한편으로 보면 생활의 편리함을 확대시켜줬지만 제국주의 열강의 침략 수단에 이용되기도 했다는 것도 알아둬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근대 문화 관련돼서 다양한 언론 활동도 전개됐죠. 특히 애국개몽 운동의 차원에서 언론을 통한 민중 계몽에 앞장서게 됩니다. 자, 우리나라 최초의 철도는 최초의 신문은 1883년에 간행된 한성순보입니다. 방문국에서 발행했죠. 정부의 개화 정책을 홍보했고요. 자, 이것은 순한문이었습니다. 자, 우리나라 최초의 신문이라는 거 기억을 해둬야 될 것이고 순한문이라는 것도 기억해 둡시다. 자, 그 다음에 독립협회가 발행했던 독립신문. 자, 이거는 민중들을 계몽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으니까 순한문일까? 아니지. 순한글이지. 그래서 이 최초로 독립협회에서 발행했던 신문, 최초의 순한글 신문, 독립신문 기억합시다. 자, 그 다음에 대한제국 시기에 와서서 서민들과 부녀자들을 대상으로 발행했던 신문이 제국신문입니다. 서민과 부녀자니까 당연히 뭘까요? 순한글이었겠지. 자, 그 다음에 황성신문도 있는데 황성신문은 주로 유생층들을 주된 독자층으로 삼았고 국한문 혼용이었습니다. 자, 중요한 거. 야, 1905년 을사조약이 을사늑약이 체결됐을 때 장지연이 시일야 방성대국을 발표한다라고 했죠? 이게 황성신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천도교에서 발행했던 만세보도 있고, 자, 대한매일신보 매우 중요한 신문이다. 가장 중요한 신문이다. 자, 영국인 베델과 양기탁이 공동 발행했습니다. 일본의 동맹국이었던 영국인이 발행되었기 때문에 일본의 검열에서 비교적 자유로웠습니다. 그래서 가장 항일적인 기사를 많이 실었고요. 특히 다른 신문과는 다르게 대한매일신보는 당시 전개되고 있던 항일 의병운동에 대해서 아주 호의적으로 기술했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뭐니 해도 대한매일신보가 시험에 나올 때 가장 중요한 건 바로 국채보상운동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는 거, 요거를 꼭 기억을 해 두도록 합시다. 자, 국채보상운동, 일본의 차관 제공에 대항하기 위해서 우리 국민들이 나라가 진 빚을 대신 갚아주자라는 운동이었죠. 자, 국채보상운동에 앞장섰던 신문 뭐라고요? 대한매일신보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각종의 신문들이 만들어져서 민중을 계몽하고 민족의식을 강화시켜 나가니까 일제가 당연히 이것을 탄압했겠지. 자, 신문지법이라든가 보안법을 통해서 일본은 탄압을 해 나가게 됩니다. 자, 한편 역사 연구도 이 시기에 활발하게 전개됐죠. 가장 대표적인 인물은 신채호입니다. 신채호는요, 독사신론을 통해서 민족을 중심으로 한 역사 서술을 강조했고, 박은식도
이런 민족의식을 강조하는 역사책을 쓰게 되죠. 대표적으로 위인들의 전기, 특히 외적의 침략을 물리친 위인들의 전기라든가 외국 흥망사들을 썼죠. 대표적으로 을지문덕전, 이순신전, 강감찬전 이런 것을 쓰고요. 베트남 만국사라든가 이태리 건국 3인전 같은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민족의식을 강조시키고 독립의식을 고취하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한편 국어를 보면요. 갑오개혁 이후에 한글 사용이 확대가 됐고 특히 주시경 선생은요. 국어 문법을 쓰기도 했습니다. 특히 이 시기에 이제 대한제국 시기에는 이제 한글이 국가의 공식 문자가 되면서 정부가 한글 연구하기 위한 국문연구소도 설립했다는 거 알아두도록 합시다. 자, 문학과 예술의 변화에서 이 시 개항 이후에는 새로운 형태의 소설, 신소설이 등장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신소설 이인직의 혈의 누, 그 다음에 안국선의 금수회의록 등이 있고 외국 문학에 대한 번역도 활발했습니다. 예술을 보면 서양 화풍, 유화와 같은 서양 화풍이 도입됐고요. 창가가 유행하고 창극과 연극이 공연되는데 그 최초의 서양식 극장인 원각사도 이 시기에 만들어지게 되죠. 자, 지금까지 바로 근대 사회와 문화까지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일제강점기로 들어갑니다. 여기까지가 중간고사 시험범입니다. 시험범위가 많지만 열심히 공부해서 모두들 좋은 점수 받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